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최덕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이슈픽 주제 먼저 공통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영화 내부자들, 신과 함께, 그리고 드라마 오소매 붉은 끝동,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알죠. 다 웹툰 원작인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웹툰에서 출발한 콘텐츠들이 이제는 영화는 물론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 게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는 최근 3년 만에 3배 이상 커질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죠. K-웹툰의 급성장 뒤에는 웹툰 작가들의 과도한 노동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PC, 스마트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웹툰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 세대를 떠나서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웹툰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이야기에 수많은 작품이 있어서 다양한 이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웹툰의 세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인기를 얻은 영화, 드라마도 다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것이 많은 건데요. 네. 웹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산업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웹툰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사실 만화 강국이라고 하면 일본부터 떠오르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만화의 IT 기술을 접목해 웹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건 한국이 최초입니다. 가로로 보는 만화에 세로 스크롤 방식을 처음 적용한 건데요. 출판물 만화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컷 사이 긴 공백이나 컷의 배치를 세로 스크롤 방식을 통해 독자들이 더욱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글로벌 컨텐츠 시장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웹툰, 국내에서의 인기도 뜨겁지만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요.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7년 3,800억 원에서 2020년 1조 538억 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커졌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웹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건데요. 전 세계 한류 열풍과 함께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서 K-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웹툰 매출액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웹툰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 만큼 스타 작가들도 많이 탄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화도 인기고 작가도 인기를 얻는 경우도 많죠. 인기만큼이나 연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유명 작가도 좀 많아졌습니다. 반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버텨야 하는 신인 작가도 있는데요. 2020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를 보면요.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의 1년 수입 중간값은 1,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진 작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죠. 네. 문제는 노동 환경입니다. 얼마 전 인기 웹툰의 그림 작가가 30대의 나이에 사망한 것을 두고 웹툰 업계의 고강도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앰뷸런스 안 타봤으면 작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웹툰 작가들 노동 환경 굉장히 고달프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하루하루 몸이 상하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웹툰 작가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반을 일한다고 조사됐습니다. 10시간 반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 14시간 넘게 창작 활동한다는 작가도 17%나 됐습니다. 주 7일간 일한다는 작가도 36.6%에 달했습니다. 뭐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이렇게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과로의 배경에는 늘어난 작업량과 인기 경쟁이 있습니다. 과거 만화책이던 시절과 지금의 웹툰과 단적으로 달라진 점을 꼽자면 바로 채색이 있겠죠. 그렇죠. 과거 만화 연재 시절과 분량은 비슷할지 몰라도 풀 컬러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량 사실상 2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주당 평균 50컷 정도였던 컷 수가 요즘은 주당 70컷 내외로 늘었고요. 일부 웹툰은 주당 100컷 이상을 소화합니다. 이렇게 웹툰 수가 늘어나고 독자 요구 수준도 높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재를 쉬면 구독자가 줄어든다는 업체에 보이지 않는 압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작업 환경에 결국 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은 없습니까? 네, 일단 웹툰 작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웹툰 작가의 85.4%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 및 휴식 시간 부족을 겪었습니다. 또 85.1%는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웹툰 작가들 대부분은 번아웃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과로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플랫폼과 제작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과 제작사와의 협의 없이는 근무 환경 개선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나요? 네,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작가의 휴재권 사용 보장과 컷수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또 연재 주기를 다양화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과 제작사에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컷 분량을 조절하는 지침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강제로 작가의 컷수까지 제한한다는 건 역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가들은 개인 사업자로 임금 노동자처럼 쉴 권리를 따로 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작가들은 플랫폼이 조회수나 유료 결제 시스템 등 룰을 만들어 놓고 무한 레이스를 하라는 건 책임 회피라고 지적합니다.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작가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플랫폼도 그렇고 웹툰 산업에도 그렇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니까 오히려 선순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형 플랫폼들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론만 밝힌 뒤 구체적 시행 방안은 협의하겠다는 태도라서 언제쯤 개선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뿐 아니라 웹툰 작가들을 힘들게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플랫폼과 일정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건가요? 네, 불공정 계약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서 웹툰 작가의 절반 이상이 불공정 계약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공정 계약 사례로 가장 많은 건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 2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공정 계약이 다반사인 현실과 웹툰 제작 과정의 기업화, 분업화 경향이 맞물리면서 작가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업계의 자정작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파른 성장 뒤에 드러나지 않은 웹툰 창작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작가와 플랫폼 모두 더 멀리, 더 오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가의 건강권과 장기적 활동을 뒷받침해줄 개선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최덕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